넌 친정 못 가 일만 해. 안 해!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며느리는 명절마다 친정에 가지 못합니다. 서하는 손이 느려서 안 되겠네. 명절에 설마 친정 갈 생각은 하지 않겠지? 시어머니 오미정은 며느리 서하에게 끝없는 일을 시켰습니다. 전화 끊고 일해. 명절에 집 나가면 누가 일할 건데? 하지만 서하는 우연히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작년처럼 일부러 일 좀 많이 시키면 친정 못 가게 돼. 시어머니가 일부러 친정 못 가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명절 도구를 거부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명절 전날 오후였습니다.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댁집은 분주했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서하는 손이 느려서 안 되겠네. 시어머니 오미정의 목소리가 주방 가득 쩌렁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하를 향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절인데 설마 친정 갈 생각은 하지 않겠지? 미정은 덧붙였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서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끝도 없는 전 재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부침가루, 파전 재료, 고기, 야채, 모두 전을 부치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서하는 고무장갑을 낀 채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서하 좀 보라고 그래. 아직 멀었어. 미정은 아들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스마트폰만 보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눈두덩이에는 피곤이 잔뜩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더 바쁘게 일감을 올렸습니다. 다 끝나면 저녁 차리고 거실도 치우고 제사상도 준비해야 해. 그 말에 서하의 숨이 움찔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이렇게 많다니. 끝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향길로 향하는 사람들의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모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 서하도 친정에 가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명절마다 서하는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빨리 해. 해지기 전에 다 끝내야 한다고. 미정의 재촉이 계속되었습니다. 서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쉬지 않고.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에게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방은 열기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부침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서하는 전을 부치며 손등을 대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시켰습니다. 큰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은 칼날처럼 서하의 귀를 스쳤습니다. 큰 며느리, 장남의 아내. 그래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서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았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전이 점점 쌓였습니다. 접시 가득.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붙여야 했습니다. 서하는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으려 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초리를 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 왜 쉬냐는 눈빛. 서아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앉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윤이 널브러져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창밖에는 밝고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운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세계는 좁은 주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큰 상이었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서아가 만든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만 봤습니다. 엄마, 전 맛있어요. 도윤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 칭찬할 필요 없다는 눈빛. 서아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저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 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일어났습니다. 접시를 모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남자들은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편하게 앉았습니다. 서아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거실 청소해. 손님 올 시간이야. 미정이 불렀습니다. 또 일감이었습니다. 서아는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남자들은 옆으로 비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서아는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쉬지 않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친정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아야, 언제 와? 음식 다 해놨어. 아빠가 기다리신다. 서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친정에 엄마 아빠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집, 작은 집 식구들 모두 모였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배를 했습니다. 거실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서아는 부엌에서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손님 접대 준비였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쟁반에 차를 담았습니다.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친척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수고하네.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서아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과일을 깎았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서아는 계속 오갔습니다. 부엌과 거실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서아는 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데우고 추가로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서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서아야, 언제 와? 음식 다 해놨어.
엄마의 목소리는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일이 많아서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또 작년에도 못 왔잖아. 올해는 오는 줄 알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실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내년에는 꼭 갈게요. 그래, 알았어. 건강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전화 끊고 일해. 명절에 집 나가면 누가 일할 건데?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을 봤습니다. 어머니, 친정에 잠깐만 다녀와도 안 될까요? 안 돼. 일이 많아. 저녁 준비해야지. 하지만은 무슨.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면 어떡해. 시댁이 우선이야. 서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아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 집에서 자신을 며느리가 아니라 노동력으로만 보는 이 관계.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떠났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아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또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였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서아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서아는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왜 나는 명절마다 친정에 가지 못할까? 왜 나만 일만 해야 할까?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명절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조용히 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부엌을 지나 거실로 갔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멈춰 섰습니다.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아, 친정? 거길 왜 보내? 며느리는 우리 집 일이 먼저지. 서아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친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 작년처럼 일부러 일 좀 많이 시키면 돼. 서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문 뒤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처럼 일부러 일을 많이 시킨다고? 친정 못 가게 하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며느리가 친정 가면 버릇이 나빠져. 그냥 시댁에서 일만 시키는 게 나아. 서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친정에 못 가는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정이 만들어낸 계획이었다는 사실, 일부러 친정 못 가게 막고 있었다는 사실, 서아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올해도 못 가게 해야지. 애도 없으니 더 편하잖아.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장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일부러였구나. 일부러 나를. 서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의 명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 전해 모두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일이 중요해서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미정이 의도적으로 일을 많이 시켰던 것입니다. 친정 못 가게 막으려고, 시댁에만 붙들어 놓으려고. 서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대로는 안 돼. 바꿔야 해. 서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아는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미정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지시했습니다. 서아야, 오늘 제사상 준비해야 해. 재료 사러 시장 가자. 네, 어머님. 서아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제사 전날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서아가 혼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미정은 아침부터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오늘 제사상 준비 시작해야지. 재료 다 샀으니까 시작해. 서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고기, 생선, 야채, 과일. 모두 손질해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TV를 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올해는 제사상을 제가 못 차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정은 화가 치밀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제사상을 안 차려? 네. 서아는 침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미쳤어? 며느리가 제사상 안 차리면 누가 차려?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종이였습니다.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은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새로 계약된 도우미 업체 서비스 영수증이었습니다. 제사상 준비 대행 서비스. 서아가 자신의 돈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제 돈으로 도우미 불렀어요. 내일 오셔서 제사상 준비해 주실 겁니다. 내가 감히. 미정은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놀라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아가 제사상 안 차린대. 도우미를 불렀대. 도윤은 아내를 봤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서아야, 이게 무슨 짓이야? 서아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올해 명절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저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미정이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며느리 주제에. 저는 며느리지 하녀가 아닙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이 집안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도 멈춰섰습니다. 서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순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명절마다 제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서아는 미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친정 못 가게 막으셨다는 거 알아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칠 전 밤에 들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하신 말씀. 작년처럼 일부러 일 좀 많이 시키면 친정 못 가게 된다고 하셨죠.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어머니는 제가 친정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일을 많이 시키신 거죠. 친정 못 가게. 도윤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인정이었습니다. 서아야, 그건. 도윤은 아내를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저도 제 가족을 만날 권리가 있어요. 제 친정도 소중해요. 하지만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딸입니다. 존중받아야 해요. 서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과 도윤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일부러 서아를 친정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친정만 가면 버릇이 나빠지잖아. 엄마, 뭐가 잘못됐어? 며느리는 시댁이 우선이야. 당연한 거잖아. 엄마, 그건 아니에요. 서아도 자기 부모 만날 권리가 있어요. 너는 왜 아내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나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엄마, 서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명절마다 친정도 못 가고 일만 했잖아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나야. 들어가도 돼? 들어와요. 도윤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당신도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니에요? 서아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눈치는 챘어. 근데 엄마한테 말하기가.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아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뭘 어떻게. 앞으로는 제 편을 들어주세요. 제가 친정 갈 때 막지 마세요. 어머니한테도 말해주세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도윤은 약속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서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나야. 잠깐 나와봐. 서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과 마주했습니다. 둘은 조용히 거실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너, 이게 얼마나 버릇없는 행동인지 알아? 서아는 단단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명절마다 제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요. 며느리는 시댁이 먼저야. 당연한 거잖아. 저한테는 친정도 가족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친정 가는 걸 일부러 막으셨잖아요. 그건 잘못이에요.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들킨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친정만 가면 버릇이 나빠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 가면 시댁 일을 안 하게 되잖아.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쉴 권리가 있어요. 제 가족 만날 권리가 있어요. 길게 이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미정의 표정에 작은 균열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조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집 며느리니까 그런 거야. 잘 되라고 친정 못 가게 막으셨어요? 서아의 반문에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딸이기도 하고 저 자신이기도 해요.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명절에는 친정에도 갈 거예요. 시댁 일도 하지만 혼자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누가 해? 도우미를 부르거나 다 같이 나눠서 하면 돼요. 왜 제가 혼자 다 해야 하나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사도 끝났습니다. 도우미가 와서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서아는 돕기만 했습니다.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서아 말이 맞아요.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도와야 해요. 미정은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아침, 서아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서아야, 뭐해? 친정 갈 준비해요. 지금? 네. 오늘 가려고요. 근데 엄마한테 말했어? 말씀드릴 거예요. 서아는 짐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정 다녀올게요.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를 봤습니다. 오늘? 갑자기? 명절 내내 시댁 일만 했어요. 이제 친정 갈 차례예요. 하지만 어머니 막지 마세요. 저도 제 부모 볼 권리 있어요.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엄마, 서아 보내주세요. 친정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미정은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따라 나왔습니다. 서아야, 잠깐만 너무 갑자기. 서아는 멈춰 섰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명절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이제는 안 할 거야. 서아야, 당신도 생각해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명절마다 친정도 못 가고 일만 했는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보다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럴게. 약속할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친정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설날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서아도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친정 가족을, 보고 싶었던 부모님을. 버스가 왔습니다. 서아는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명절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팔막 여운 2500자. 버스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친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길. 하지만 오랜만에 걷는 길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친정집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나왔습니다. 어머, 서아야. 엄마는 깜짝 놀라며 반가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서아를 안았습니다. 엄마. 서아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언제 온다고 연락도 안 하고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오고 싶어서요. 그래, 잘 왔어. 들어와, 들어와. 엄마는 서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따뜻했습니다. 따끈한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 서아 왔어. 뭐? 서아가? 아빠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아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왔네. 오랜만이다. 아빠. 서아는 아빠에게도 안겼습니다. 아빠의 품은 든든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 왜 울어? 기쁜 날인데. 아니에요. 안 울어요. 그냥 좋아서요. 서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었습니다. 밥 먹었어? 배고프지? 엄마가 음식 다 해놨어.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럼 빨리 앉아. 차려줄게. 엄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서아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많이 먹어. 엄마가 다 내 생각하며 만든 거야. 고마워요, 엄마.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아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어릴 적 쓰던 방,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두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명절 도구가 되지 않겠다고, 자신을 존중하며 살겠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단단하게, 확실하게.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 쌓였습니다. 엄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자? 아니요, 앉아요. 잠깐 나와봐. 차 마시자. 서아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아. 서아는 앉았습니다. 엄마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서아야, 힘들었지? 엄마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 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딸.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아는 일어났습니다. 개운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아의 새로운 인생.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사는 인생.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미소.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햇살이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명절이면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어떤 며느리는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손이 느려 친정 갈 생각은 하지 않겠지? 명절마다 끝없는 일만 시켰습니다. 전화 끊고 일해. 명절에 집 나가면 누가 일할 건데? 하지만 서아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작년처럼 일부러 일 좀 많이 시키면 친정 못 가게 돼.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올해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제 돈으로 도우미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지만 서아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지 하녀가 아닙니다. 서아는 짐을 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며 다짐했습니다. 다신 누군가의 명절 도구가 되지 않겠다고. 혹시 당신의 가정에도 이런 착취가 숨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